매일 아침이면 출근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틈에 눈에 띄는 한 여자. 그녀는 천천히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쓰레기통 좀 살펴보려고요.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 속에 손을 넣는 여인.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남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음식들을 익숙하게 찾아냈는데요. 빵 조각부터 닭강정, 그리고 버려진 옥수수까지 쓰레기통 속에 있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시민들은 생소한 광경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자. 버려진 음식을 찾아 지하철 여간 곳곳으로 옮겨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사람마다 배에 따라 가는데 나는 곰팡이 썰은 토마토 먹어도 멀쩡해요. 그것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버려진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여인. 누군가 먹다 버린 음식들을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왜 그녀는 매일같이 지하철역으로 나오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버려진 음식을 먹는 걸까요? 뭐 찾으셔? 그 먹을 만한 거 있나? 먹을 만한 거 없지. 살펴보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면 우리 일하기 나쁜데? 예, 네? 먹을 게 뭐 있어? 없어. 그 혹시나 하고. 주변에는 그녀를 둘러싼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멀쩡해요. 맛있게 보면은 잘하던데요. 너무 잘했어요. 겨울에 나가서 서울 됐어요. 여자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지켜보는 의문의 남자.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는 여인의 행동을 주시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저기요, 가요. 그냥 가세요. 그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같이 가요. 아버지! 아버지! 매일 아침 서초역에 나타나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는 한 여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0m를 가는데 30분이 걸릴 정도로 걸음이 느리다는 여인.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그곳에 매일 아침이면 나타난다는 52세의 김명희 씨와 그녀의 아버지 김종수 씨. 명희 씨는 지하철역 곳곳을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는데요. 무엇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까요? 쓰레기통 빵이 있더라고요. 먹을만해 보이네. 그거 주워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기막히게 좋은 거예요. 버리는 사람들이 누굴까가 궁금해지기도 해요. 이해되지 않는 그녀의 행동. 더욱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왜 이런 딸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요? 여봐, 이거 만족하고요. 됐어요. 그만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말 안 들어요. 죽으라 하고 말 안 들어. 아버지는 항상 몸이 불편한 명희 씨의 외출과 귀갓길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딸을 데리러 지하철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무튼 이거 저 지하철에서 먹고 휠쳐갖고 나오세요. 저건 어디서 난 거예요, 빵은?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괜찮아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을 아버지에게도 나눠주는 명희 씨.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빵을 먹습니다. 사고 이후 낯설게 변한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생하는 게 꿈이셨어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삼남매 중에서 가장 똑똑했다는 막내딸. 서울 소재 명문대를 졸업한 촉망받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5년 전부터 버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버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뒤지면 사람들이 돈도 주고 거기로 본다 이거야. 아버지의 주장이 사실인지 지켜보았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명의 시민들이 그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직자잖아요. 무직자라도 그 용돈 버리는 하는 셈이에요. 명문대를 졸업한 막내딸. 어쩌다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나게끔 돼 있는 그게 내 운명인데요. 뭐. 20년이 넘었어 벌써. 13년도에 사고를 났는데 마음 아프지. 23년 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9살의 명희 씨. 한순간 닥쳐온 사고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교사의 꿈마저 접어야 했다는데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이거보다 어떻게 더 천천히 가. 사이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떨어져도 가잖아요.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딸. 아버지는 그런 막내딸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가 3억 5천만 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엄마! 놀랍게도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 보였는데요. 오늘은 뭘 받아와.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엄마에게 건네는 딸. 얼른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쓰레기를 주워 먹던 모습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번듯한 밥상을 받는 딸. 이 집에 이렇게 따뜻한 밥 드시지 왜 그걸 주워 드세요? 당장 배고프니까요. 뭘 사 드시면 되죠. 아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뭘 또 사 먹으러 가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주워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밖에 하지 않는 딸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밥알 한 톨까지도 남김없이 먹는 명희 씨. 아니요. 밥 남기면 안 된다니까. 아니요, 다 난 끌고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그만 띠먹어. 참. 그러지 말았게도 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는 밥알도 하나하나 손톱으로 긁어 먹어요. 그래도 남은 궁성스럽다 캐야. 또순이야. 돈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또순이에요. 아주 대단해. 구두쇠구나. 구두쇠고 자기 애끼고 머리는 정상적인 머리 같아요.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가족은 왜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먹어도 멀쩡해요.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명문대학 나와서 쓰레기통 들이고 한다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심리적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버지랑 잘 안 맞아요. 아버지는 성급한 성격이라서. 아무튼 부모가 잘못하기는 잘못한 거지.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을 쏟아내는 김 씨. 내가 교통사고 나갔고 아버지가 이제 빚덩어리로 또 저기 아들한테 그 빌라 사주고 그랬는데 그 빚덩어리를 내 보상금이 해결해 준 게 있죠.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고 그래. 에휴 아버지 보상금으로 줬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요. 뭐 다 시끄럽간 다 같이 뭐 자기도 살고 있고 자기도 먹고 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한 적 없어요. 갑작스러운 딸의 분노에 당황한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걸까요? 나 안 해. 놀러 간다 가더라. 그런데 아니. 아버지는 MRI 때문에 못 간다고. 차라리 나를 아니. 침을 맞아서 죽이든 살리든 그런 거나 하면 몰라도 싫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막내딸. 어쩌다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이게 뭐예요? 오줌 무려. 누구 오줌이야 이게? 내 오줌이요. 그거 뭐 드시려고? 그녀는 자신만의 민간요법을 고집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이후 달라지기 시작한 딸. 오줌은 공짜잖아요. 치약은 돈이 들어가야 하고 또 치약이 또 암을 발생시킨다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왕소금. 칫솔을 아끼기 위해 손톱으로 양치를 한다는 여인.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대학 시절 단짝 친구와 만나기로 한 그녀. 과거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야. 이 사진 기억나냐? 가지고 있니? 사진들 어떻게 한때 같은 꿈을 꿨던 친구들. 그중 두 사람은 가장 친했다고 하는데요. 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과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아버지야 원래가 돈 못 버는 사람이야. 보상금 덕분에 먹고 사는 거지 우리 집.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좋다 그랬었잖아.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어? 아유 그렇게 사람을 정신병자로 모는 수도 있다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조언에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데요. 너는 인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지. 다만 다들 바쁘고 그 친구 관계는 학교 시절로 끝나는 거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대학교 때로 끝났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너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상담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아유 상담 그런 데는 관심 없어. 마음이 상한 친구는 그대로 자리를 떠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지하철역의 모습을 드러낸 김 씨. 오늘도 쓰레기통을 향해 힘겨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근처 4개 역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졌는데요. 곳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음식을 먹는 행동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사람들 틈에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지금 같은 모습을 고집하는 걸까요? 해당역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 있어요? 거기는 2개 있어요. 그럼 서초역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겠다.
서초는. 쓰레기통 몇 개 있는지 기억하세요? 맨날 보니까요, 맨날. 우리는 여인이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원인이 알고 싶었습니다. 사고 이후 어떤 충격이 그녀를 지금처럼 변하게 만든 걸까요? 그녀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뇌가 고장나서요. 뇌가 고장나서 다리가 이런 거고 저희의 운명이 운동하고 아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아버지와 딸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의문스러운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심리적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뇌 손상으로 인해 걸음걸이와 성격이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여인. 하지만 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요. 우리는 그녀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20살 전에 말이죠. 교통사고 나기 전에 아주 건강한 당신 모습 기억나죠? 최면 상담 전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는데요. 척추와 다리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뼈나 골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세요. 정상이세요. 자, 걸어보세요 한번. 이 정도면 잘 걷는 거고요. 그녀는 천천히 걷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만 걸을까요? 좋아요. 그대로 뒤로 도세요. 그런데 여인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마주했던 걸까요? 취재 중 평지에선 100m를 가는데 무려 30분이나 걸렸던 여자. 그러나 계단을 순조롭게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하게 많아요.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고. 먹지 말라고 그래도 뭐라고 말 안 들어. 문제 나왔대요. 굳이 꺾고 사람들이 좋은 거 하자 그러면 했으면 좋겠어. 이분은 이분이 만들어진 독특한 사람.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자기 상태 내에는 최적의 삶을 살고 있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된 막내딸. 그녀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건데요. 저기요. 네. 요거는 하나도 안 먹은 거니까 본인이 먹든가 남자분을 먹든가 먹게 하든가 주세요. 저희요? 남자분 먹든가 둘이 절반을 먹든가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려는 의지를 보이는 여인. 네.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녀. 그렇다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딸의 감춰뒀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찾아온 전문가. 대학 졸업해서 어떤 꿈 갖고 계셨었어요? 국어교사예요. 맞다, 국어교사. 그런 꿈 갖고 계셨는데 결국엔 못 하셨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현재가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랬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평생 간직해온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딸. 더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와 딸은 마주 앉아 깊은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못된 성격, 폭력배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딸의 어린 시절 자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된 아버지. 나는 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고쳐주지 못한 게 미안하지. 수술이 있다고도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줘서 미안하게 생각.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딸에게 전합니다.
아니요, 그런 점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바 못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하고. 그래도 아무튼 꾸준히 노력해. 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노력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봐. 사랑한다. 아버지의 소중한 막내딸. 예전 아름다웠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자신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적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깨져버린 꿈으로 현실에서 도피한 막내딸. 자신을 비하하며 삐뚤어진 고집으로만 살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인생. 막내딸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보살핌이 아니라 현실을 당당히 마주하고 맞서려는 본인의 의지 아닐까요? 이 사람이 폭행을 하는데 이 사람 주가를 생각도 못하죠.